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포스팅 중 제네시스 G80 리스 신차 검수 확실하게 하고 출고하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종종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사원이 방해하는 거죠. 인수거부를 못하고 타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리스 계약서 작성 다 하고 초기 비용도 입금했지만 신차 검수 진행 시 결함이 발견되면 인수 거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하윤아빠의 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표님과는 2년 전 첫 사모님 벤츠 차량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대표님 차량 구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제네시스 G80 리스로 구매를 예정하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보증금에 따른 견적서, 계약기간에 따른 견적서 3년, 4년, 5년 잔존가치를 높게 또는 낮게 따라서 견적을 최대한 다양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안내드리다 보면 대표님이 원하는 견적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견적으로 감을 잡기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은 견적서를 많이 받고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견적서 중에서 대표님 생각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견적을 대표님 스스로 완전히 이해하시면 찾아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윤아빠가 드린 견적 중에서 원하시는 견적을 선택해 주시면 발주에 앞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 심사 승인이 나면 대표님한테 최종 차량 옵션을 확인한 후에 제가 이제 발주를 진행합니다. 하윤아빠가 진행하는 발주 주문 제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표님 오더를 제가 발주서에 작성하고요. 캐피탈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캐피탈에서 다시 현대자동차로 제출합니다. 대리점 발주와 다른 점이 딜러가 없는 대신 딜러 수당을 강제 할인 적용하고요. 이걸 이제 특판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금이 없이 발주가 됩니다. 단 심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제작이 완료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캐피탈로 통보하고요. 캐피탈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배정을 안내드리는 구조, 발주할 때와 반대 사이클입니다. 대표님 차량 발주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6월 21일 마침내 기다리던 대표님의 차량이 배정받았습니다. 배정 기준으로 대표님한테 견적서 안내드리고 견적서 다시 선택하신 후에 심사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초기비용 입금, 그리고 리스 집행, 이런 순서로 진행하였는데요. 리스 집행 후 하윤아빠는 캐피탈의 중요한 부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출고 진행 시 임판 달고 출고해주세요. 임시 번호판 달고 출고해주세요. 차량에 문제 있으면 리스 취소해야 합니다. 라고 캐피탈에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캐피탈에서도 동의해줬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대표님이 검수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혹시 문제 생기면 최악의 경우 리스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저에게 알고 있는 검수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영업사원이 소개하는 신차 검수업체 조금 냄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검수하는 거 제대로 하시게 대표님이 별도 선정한 업체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투명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 업체는 대표님이 선정하셨고요. 저는 이쪽으로 차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릴게요. 임판 달고 출고했는데 기스 또는 단차 등으로 인해서 차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품질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품질을 판단할 때는 내가 괜찮다, 그럼 타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케이 할지언정 내 눈에 거슬린다, 자 그러면 취소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품질 판단은 오로지 고객이 하는 것이지 영업사원이 멘트로 커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7월 8일 대표님이 지정한 신차 검수 업체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말고 할 게 사실 없죠. 신차 검수 진행되고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차량이 이상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답변을 듣기 위해 계속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요. 인수거부를 저도 상당히 많이 해봤지만 해도 인수거부는 참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자동차 이상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저는 자동차 등록을 진행했고요. 등록된 번호판은 신차 검수 업체로 제가 바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종종 임판으로 왔지만 인수거부를 못했다, 이런 분들을 본 적이 매우 많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영업사원이 본인 수익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 거부하는 거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판 달린 상태에서 인수거부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영업사원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차의 결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고객을 이해한다면 고객은 평생의 차를 한두 대 살까 말까 한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차를 거의 매일 판매하죠.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수익을 좀 내려놓을 줄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인수거부는 영업사원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제 블로그 오시면 인수거부를 주제로 한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겐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품질을 판단하는 건 판매량이 많은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자동차 공학 박사들 또한 품질에 맞다 아니다를 할 것이 아닙니다. 품질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건 돈을 지불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견적으로 친절한 상담을 하였지만 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윤아빠는 인수거부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